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었다. 바다와 육지를 구분. 이토록 생각해서 창조한 이 세상, 월일의 마음 얼마나 섭섭하랴. 이때도 오픈으로 태어났는데 오픈으로 승인하여 여덟치가 되었을 때 진흙바다에 높고 낮은 곳이 생겼고, 더욱 승인하여 한자 여덟치가 되었을 때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는 한 태네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씩 태어났고, 더욱 승인하여 석자가 되었을 때는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석자부터는 한 태네에 한 사람씩 태어났다. 그리하여 차츰차츰 먹을 것을 찾아 넓은 세계로 흩어졌던 것이다. 다섯자가 되었을 때 바다와 육지가 완전히 나누어지고, 하늘과 땅도 정해지고 달과 해도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 물속에서 나와 각각 가까운 육지로 올라와 살게 되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던가. 이젠 이런 정도면 다섯자 여섯자의 인간으로 승인하여 어부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겠지. 말도 할 줄 알고 귀로서 들을 수도 있는 인간, 눈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머리로 지혜를 업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었다. 6대 도구들의 덕택에 창조신들이 함께 용숨친다. 가면 갈 수 있도록 먹으면 소화시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기능은 완성되었다. 이제 그들의 진화 승인을 기다리며 섭리를 베푸는 일, 머자나 저 자녀들이 절대자요 어버이라며 그 은혜에 기뻐하리라. 전혀 성격이 다른 월일이 북쪽과 남쪽에서 마주보며 섭리한 바탕은 행님의 뜨거운 정열과 달림의 냉엄한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 적당한 온도를 섭리한 것이었다. 부부는 조화를 이루었다. 내가 심술이 나면 세상은 온통 뜨거운 불덩이가 될 것이고, 해님이 심술이나 섭리를 멈춘다면 이 세상은 온통 물의 차가운 기운이 얼음 세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진데, 거기에 어찌 생명이 존재하겠는가. 월일의 온도 조절을 근간으로 하여 창조된 물질, 물체, 즉 생명 깃든 인간과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행체와 크기와 파장과 암수 성별이지 않겠는가. 각각의 정보에 따른 행체를 완성시키려면 어떠민 도구인 전혀 성격이 다른 마주보는 북서쪽의 지탱수의 번고래와 남동쪽의 결합수의 거북이, 뼈의 버팀과 근육 피부를 조합시켜 인간 행체와 세계의 모양을 섭리하고 있다. 지탱수의 번고래가 화가 나서 토라지면 지탱하지 못하니 결합수 거북이 어찌 피부 근육으로 형상을 갖겠는가. 결합이 협조치 않으면 뼈와 골격이 아무리 행체를 만들려 해도 불가능할진데 그 역할을 잘 또 해왔다. 그들의 섭리 덕택에 차츰 혼돈한 진흙바다는 맑아지고 찌꺼기는 쌓여 산과 육지가 될 것이니, 그리고 그들에게 남녀의 성기능 역할을 가르쳐 남녀의 추행이 음양과 성별을 구별할 수 있게 하였으니, 여섯 도구 가운데 어떠민 도구로 써왔던 것이다. 각각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어쩌겠는가. 그 크기를 조절하려면 마주보는 동쪽의 수기성강인 장어와 서쪽의 인출수인 검은 뱀을 봐봐라. 평소 마주보며 앙숙과 같았지만 조화를 이루어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내고 드리는 것과 산모의 뱃속에서 아기를 끌어내며 구슬땀을 흘려왔다. 그뿐인가. 세상을 만드는 데는
하늘에서 비가 오면 다시 증발시키며 만물을 성장시키고 있자는가. 크기를 조절함에 있어 단단한 밧줄 같은 인출이 끌어내지 않는다면 성장은 멈추고 씨앗은 발아하지 못하고 진화는 멈추고 말이라. 장의 수기성강이 섭류를 멈추면 에너지는 고갈될 테니 정보에 맞는 크기란 존재하지 않고 제멋대로 인출될 것이며 수기 순환의 정지로 성장의 조절은 끝날을 맞을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인가. 그것뿐인가. 인간도 숨을 쉬고 말해야 되듯 우주 또한 파동, 파장, 주파수로 진동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마주보는 남서쪽의 풍기수호인 가자미와 북동쪽의 절단수호인 보고를 봐봐라. 그 성질과 모양과 위치는 전혀 반대이다. 납작하고 뚱뚱한 모양부터 반대이다. 그 기능도 전혀 반대이다. 가자미는 바람을 일으키고 보고의 잘못 먹으면 죽이는 성질인 가이나 칼로 절단을 일삼고 있자는가. 그러나 조화를 이루니 어떻게 되는가. 인간에게 숨을 넣어주고 내는 역할, 출직할 때 숨을 끊어주고 출산할 때 산모와의 연을 끊어주는 바람을 반대 방향의 보고의 날카로운 가위의 강약으로 바람을 끊어주는 덕택에 말을 하고 의사가 전달되는 근본. 바람을 자르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아는가. 그 소리가 곧 말이다. 바람은 잘려야 순환한다. 순환하지 않는 바람은 이 세상을 질식시키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의사를 전달하는 근본인 소리, 음량, 주파수 등의 통신은 바로 이 원리의 발견에 있을 것인즉 절단의 가위로 정식과 한생을 섭리하니 어느 도구 역할 하나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니라. 자, 이제 그 행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혼돈하고 무미하던 진흙바다는 차츰 맑아지고 있다. 반면 진흙의 찌꺼기는 뭉쳐서 약간의 높고 낮음이 형성되니 육지가 되어감을 뜻하고 있다. 오픈으로 태어나 오픈으로 성인하여 이제 겨우 8치 일대의 일이다. 더욱 성인하여 한자 8치 일대는 높고 낮음이 제법 분명할 정도의 육지와 바다가 구별될 정도였느니라. 그때까지 한 배 속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씩 쌍둥이로 나왔으니 더욱 성인하여 석자가 될 무렵부터는 한 태내에 한 사람씩 태어났던 거야. 그때부터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인간의 말의 역사는 꽤나 된 셈이지. 지금도 3살이 되면 말을 하게 되는 이치도 연유가 있는 거니까. 오픈으로 차츰 승인되어 가는 과정은 얼마나 큰 낙이었는지 몰라. 그 어린 것들이 재롱을 부리듯 때론 짝을 지어 놀다가 서로 먹으려 입을 벌리고 밀어붙이는 모습에 시간 가는 줄 몰랐었지. 처음에는 진흙바다라 서로가 앞이 잘 보이잖아. 몸으로 부대끼며 서로를 확인하던 때도 있었지. 안타까웠지. 빨리 진흙물이라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섭리란 세월이 가야지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거든. 얘들아, 조금만 기다리라. 곧 물이 맑아지고 높낮이가 생길 거라고 혼에다 격려했지. 어버이는 항시 그런 격려로 자녀를 키워오는 거야. 그래야 리가 쓰는 거야. 완성된 다음 얘기하는 것으로는 잠시 그랬겠지 하고 느낄 수는 있어도 장래의 희망을 안고 함께 역사하는 의미가 결여되거든. 그래도 아이들이 아무 불평 없이 먹을 것을 찾아 입을 삐꿍거리며 꼬리를 흔들었거든. 8시가 되기까지는 무척이나 오랜 세월이 걸려서 차츰 물이 맑아지자 물속에서도 저들끼리 뭉쳐다니며 논이는데 그 보람이란 말할 수 없었지. 그때쯤 약간의 육지가 윤곽을 나타내었는데 그 위에 올라서서 다이빙도 하고 하루종일 흙장난을 즐기며 어찌나 재미있게 논이는지 꼭
창조 목적이 오지 않아도 이 재미에 자식을 낳은 거구나 싶으니 고생한 보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보람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여서 물장구를 치면서 물을 가르며 훔치고 노니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월일인 우리 부부는 만족스러웠지. 특히 해님은 자주 말했었지. 물속에만 있지 말고 하루빨리 등을 말릴 수 있는 언덕이라도 어서 보고 싶다고 한 언덕이 생기니까 좋아라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았었지. 태초의 프로그램 도서에는 자녀들의 성인과 진흙바다의 세계도 같은 속도로 진화될 수 있도록 설계된 줄 알면서도 마음은 늘 빨리 그런 세계가 왔으면 싶었으니 그게 어부의 마음인가 봐. 우리 부부가 언제쯤 가장 크게 기뻐했을 것 같아.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물론 말하리라는 것은 알지만 막상 석자쯤이라면 90cm 정도 자랐을 때 말을 하기 시작하는 날 우리 부부는 감동했었지. 그때의 기쁨을 말로서 표현하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말이라기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종알거림이 있었지. 자녀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는 것만 해도 신기해서 물론 처음 시작일 때 11차원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본 일들이지만 막상 창조 성업에 의해 커가는 과정에서 종알거림만 보고도 안심이 되었거든. 혹시나 설계대로 되지 않을까 조바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 아 이제 안심이다. 저런 정도면 성인 되어가면 모든 것이 완벽하리라 안심했거든. 조잘거리며 무엇인 일은 알아들을 수조차 없는 말을 쏟아내는데도 귀를 쫑긋하여 듣고는 박장대소로 웃기도 했지. 아마 그 무렵 제일 많이 웃고 감동했을 거야. 눈시울이 뜨거울 때도 있었다니까. 저들끼리의 짝짓기는 물론 저들의 의사대로 살기 시작한 무렵이었지. 집 앞 부근에만 머무른 때는 지났었지. 먹을 것을 찾고 짝끼리 가족끼리 친한 것끼리 차츰차츰 먼 곳을 논일다 오곤 하더니 아예 먼 곳으로 가 정착하기 시작했지. 그때는 언덕을 넘어 제법 산이 되고 평평한 육지가 형성되었지. 헤엄쳐 건너기도 했었지만 육지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는 그런 날들이 많았었지. 그들이 집안을 떠나던 날 언젠가 다시 잘 돌아오라며 격려했었지. 물론 혼에 이미 돌아올 수 있도록 본능에 기록해 두었지만 자녀들 떠나보내는 날 그렇게 당부하는 게 버릇처럼 되었던 거야. 저절로 생겨나는 본능에는 먹고 마시고 내고 드리는 것과 잠자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들을 색인시키는 등 인간과 세계 만물을 진화 숙성시키는 일은 애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인간뿐이 아니야 모든 생명은 본능 회귀토록 해두었지. 이를테면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것과 습관이 몸에 붙도록 길들이는 일 등등, 고향을 그리고 부모를 그리워하도록 하는 등등 말이야. 그러니까 저들이 인간 창조 지점에 세워진 세계 제1의 부부린 감로대가 세워져 있는 지바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때 저들의 혼은 알고 있는 거지. 자신이 잉태되고 출산된 혼의 본적임을 느끼는 거지. 그리고 돌아온 곳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확연히 깨닫게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죄인들은 태초의 성업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야. 태초에 절대자 우리께서 우주 각 방향의 별들과 함께 부른 태초의 합창임을 본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주의 합창은 비록 한 지점에 한정되어 있지만 돌아온 자녀들로서는 10억 년간 우주의 진동으로 살려져 자라왔었기에 신상사정이 생긴 언밸런스로 인해 고장난 건 마음 파장 때문이란 걸 깨닫고 가르쳐준 하늘 서비스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지. 너도 나도 우주의 합창으로 구제받기 위해 자유자재의 일명일인이 되려 용숨치게 되는 거지.
만든 원리가 구제의 원리임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없던 세상과 없던 인간을 창조한 우주의 합창을 이번에는 자녀들이 함께 불러 스스로 창조 목적 세계에 기일하는 최고의 덕목 근행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이 근행 온 세상을 구제하는 길 벙어리도 말하게 하리라. 아, 그랬었구나. 그걸 위해 어버이가 그런 노고를 하며 여기까지 데려와 주셨구나 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집안에 돌아오면 태초의 사정을 직접 얘기 듣게 되겠지. 그에 앞서 맹세도 하게 되겠지. 태초의 사정을 알고 혼에 인을 친 이상 당신의 아들로서 아들에 걸맞는 혼이 되겠습니다는 마음 작정이 셈이지. 진실한 마음을 갖고 들으면 천에 하나 틀림없는 얘기인데도 잘 못 알아듣는 자들도 있겠지. 그러나 어버이가 그리워 태초의 고향을 찾은 그들에게 공평한 조건을 부여하겠지만 받아가는 모습은 각각 다르겠지. 너무 오랜 세월을 집안을 떠나 있었고 마음의 자유에 따라 혼의 덕이 다르기에 혼의 덕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겠지. 저들 하나하나의 마음 그대로 기록한 여기 하늘장부를 보렴. 지금은 깨끗하지. 그러나 지금 혼에는 써놓았지만 마음 자유를 준 이상 장래는 엉망이 될 것 같아. 하늘장부에 항칠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받아낸다고 가르쳤고 평균 계산은 다 되어 있다고 했지 않은가. 모두가 자기 욕심 교만 고집으로 계산이 잘못 수행될 것도 모른 채 쟤만 좋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대부분일 것 같아. 저들이 그때 돌아오면 이 이야기를 해줄 참이야. 각자의 혼에 기록된 정보가 그대로 하늘장부에 기록되어 그대로 운명이 된다는 걸, 너희는 마음 자유를 제멋대로 써왔지만 엄연한 룰이 있다는 참 진리가 있다는 걸 단단히 일러줄 참이지. 말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의 감동도 잠시 걱정거리가 생겼거든. 저들이 살아가면서 저지를 인연들이 걱정이었지. 그 저지르는 마음 그대로 몸에 그려지게 되어 있으니 저들은 그게 병이라며 불행해 할까봐 걱정이지. 사실은 마음 잘못 쓴 길을 몸에 표시하여 깨닫도록 하려고 몸에 잠시 표시한 것을 영원한 불행인 줄 아는 거지. 다듬고 당금질하여 승인시키려는 깊은 어버이 마음을 알기나 할까. 아득한 옛날 진흙바다일 때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대기는 차츰 안개가 그치듯 차츰 맑아졌으니 그 어두웠던 대기가 맑아지는 것도 인간의 승인과 시계의 진화와 함께 해왔거든. 저들이 육지 생활을 시작할 무렵 달가 해도 그 모습을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맑아진 거야. 그리고 진화에 따라 차츰 바다와 육지가 완전히 구분되고 만물도 그의 제 모습을 갖추었으며 대기도 점차 그 양이 많아지게 섭리된 거지. 태초 우주의 합창인 아쉽게요 하루대 다섯 개 담아에天に오노 미코도 악한 것을 징하고 도와주소서 천리왕이 이것을 21번 부르라 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값비싼 산소의 농도가 21%임을 아는 자는 그리 많지 않겠지만 진실이야. 장래가 되면 한 번 증명은 115세로 마음에 따라 더 오래 살게 될 뿐 아니라 더욱 두터워진 대기와 좋은 옥토에 농작물의 풍년이 들고 아들, 딸 하나씩 비도 밤에만 적당히 오며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조화세계가 되는 거지. 싸우고 싶어도 그럴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맑아지는 거지. 그렇게 되도록 태초의 설계 도시에 이미 짜둔 거야. 태초의 약속에 인간 창조의 안태본에서는 태초의 성읍이 재현되는 모든 것은 이미 태초에 설계된 도수대로 된 것임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참을 모르는 거지. 참을 모르고 실제를 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참이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아는 것이 참이라 생각하는 거지. 아마 놀랄 거야. 참이 나타나 진실을 일러주면 오히려 거짓이라고 박해하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태초 성읍의 재현에 담겨진 인간 창조의 재현의 의미를 리로서 따진다면 태초 성읍과 별반 차이가 없는 중대한 성읍이지. 만약 태초 창조, 재창조의 성읍이 빠진다면 조화세계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지. 우리 부부의 창조 목적이었고 자녀들의 궁극적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창조는 그 가치를 상실할 테지. 지금까지 미완성된 자녀들일지라도 창조 목적이라는 절대의 희망이 존재하지만 재창조의 성읍이 없는 창조 프로그램은 아찔한 일이지. 그것을 일러주는 가정,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 임무를 맡길 둘 자가 태초에 정해졌지. 저들의 어머니 역할에 혼신을 다해 수행한 여자 주행 모상이 이때에 맞춰 지바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우리 부부가 들어 이야기하기로 된 거지. 절대 약속인 셈이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야. 자세한 이야기는 저들이 적당하게 성인해졌을 때 태초의 약속 순각하니 도래하게 되면 직접 이야기하기로 하겠지만 아마 그때 한바탕 소동이 일 거라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에 절대자 우리리 하강했다는데 시 믿으려 하지 않을걸. 저 애들 순직한 미꾸라지를 씨앗으로 삼았지만 마음 자유를 허락하고부터 많이 영악해진 것 아니겠어. 그래도 마음 자유가 빠졌다면 로봇 인간일 텐데 무슨 재미로 함께 즐기겠어. 하여튼 여자 주행모상이 해온 역할을 보니 아무리 저들이 못 알아보고 반대해도 충분히 납득시키는 것이 보이잖아. 그리고 그때 창조 도구들의 혼도 집안 주위에 한생할 수 있도록 해두었지. 그들을 이끌어 들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야. 태초의 성읍의 같은 모습이 아니고 우리 부부가 그때의 모습대로 납득시켰으니 한마디에 승낙받았지만 그때는 문제가 다르리라는 생각일세. 그래도 그 혼은 보통의 혼들이 아니니까 마음 맑혀 들을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한다면 충분한 납득이 이루어져 태초의 성읍을 재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여기죠. 그 지바에다가 여기가 태초 성읍의 현장이라는 표시를 해두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주 중대한 역사이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이 반대 공격에 온전히 세워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워. 거기에 대비의 방법은 예비해 둔 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비상수단이 적용 안 돼야 될 텐데 걱정이야. 바로 석조로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자칫 목조로 오래 있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목적 세계가 잠시 늦어지는데 그것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석조만 바로 세울 정도의 승인이라면야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는데 마음 자유를 허락한 이상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 오히려 목조가 오래 있는 것도 마음 작정과 반성 시기가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단단한 토대가 될 거야. 그때 주위에 선을 긋고 있는 나라끼리 감정이 안 좋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마음에 걸려. 하지만 자녀들이 조금만 성인되면 인간의 룰에 의해 꺼진 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문제는 간단하지. 안 되면 그때 그런 국가나 민족을 초월하는 성인된 자에게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리라 보내만 중요한 이야기는 태초의 약속이 실현되면 나타나서 하기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야겠군. 자, 우리 일이 있어서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어 만물이 있고 인간이 있다. 그러나
마음 작정이 제일이야.